캐나다 사립학교 베스트 5. 캐나다 사립학교에 관련돼서 영상을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캐나다 조기 유학 하면은 대부분 다 열의 8, 9은 뭐 공립학교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사실 질문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실질적으로 캐나다 내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또는 캐나다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과연 나는 공립만 보내야지 라고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사립학교의 장점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캐나다 사립학교 베스트 5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 내에서도 또는 이제 밖에서도 캐나다에 대해서 교육에 관심이 있고 또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현지 캐네디언 분들도 자제분들을 사립학교에 입학을 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프라이빗 스쿨, 사립학교의 교육을 받길 원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소수정예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큰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사이즈는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월등히 작은 숫자로 소수정예로 운영이 됩니다. 그 명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립학교는 몇 명이고 사립학교는 평균적으로 몇 명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립학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20명에서 이제 25명까지 들어가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반면에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는 많아야 8명에서 10명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12명까지도 받는 뭐 큰 사립학교도 있는데 중급 정도 되는 이 중급은 이제 사이즈 기준으로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학교의 경우 10명에서 안팎, 뭐 9명에서 11명 사이가 평균적인 클래스 사이즈입니다. 이게 클래스 사이즈가 이제 왜 제일 중요하냐면은 학생이 그 선생님과 어느 정도로 소통할 수 있느냐, 그거의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명문 보딩 스쿨들은 우리는 한 반 12명 이하다 또는 뭐 8명 이하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만큼 학생이 그 수업 시간 와중에 선생님한테 더 많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거나 또는 그 실력을 갖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제 생각에는 18명 또는 15명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토론식 수업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물론 이제 토론식 수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식 수업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과 형태의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토론식 수업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터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히스토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뭔가 준비해 와서 각자 이제 토론하고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 이제 말할 기회가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준비해 온 것을 갖다 발표할 기회가 있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사립학교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공립학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 거의 그런 수업들이.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로 사립학교가 좋은 부분은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이제 faculty나 teachers quality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urriculum입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에서 그 Ministry of Education 이 주 이름 그래서 밴쿠버가 있는 BC주는 뭐 Ministry of Education BC, 온타리오,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Ministry of Education Ontario라고 해서 주 정부의 산하에 있는 교육 부라 그래야죠. 교육부에서 이제 감사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립학교의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인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커스터마이징도 되고 자기 학교만의 교육 철학으로 운영이 됩니다. 반면에 보통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중하 평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 이 공립을 가든 저 공립을 가든 사실 뭐 똑같은 걸 배운다고 하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에 맞춰서 또 학교의 나름 역사와 그리고 교육 철학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특정적인 스페셜 프로그램들도 더 많고 그리고 이 커리큘럼 쪽으로 사실 퀄리티가 완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퀄리티의 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실제 이제 저희가 그 공립학교하고 이제 사립학교 이렇게 돌아다녀 봤잖아요. 네. 그때 저는 사실 그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약간 차가웠어요. 네. 벽에 뭐 인테리어 꾸며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무슨 다소 이런 말하면 좀 안 되겠지만은 진짜 무슨 뭐 감옥 같은 느낌을 갖다가 이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 그래서 좀 따뜻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고 선생님들 또한 그냥 뭐랄까 형식적이고 서로 간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 사람들 정말 3시 딱 되면은 셔터 내리고 집에 가겠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와요. 네. 그런데 사립학교 가면은 다릅니다. 사립학교 가게 되면은 일단 선생님들 자체는 늘 스마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인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행동이나 이런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보통 그 학교에 재직한 기간이 20년 또는 30년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물씬 풍겨져 있고 그냥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가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이 딴 데 갔다가 또 다른 선생님 들어와서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엉망인 거죠. 어쩌다가는 위학년 아래학년 합반 수업도 하고. 그런가요? 네, 그런 수업도 하는데 저는 예전에 3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학생이 못 갔죠. 네, 파업을 해서 한 학기인가요? 거의 8, 2월 가까이 네, 된 걸로. 그때 파업을 갖다 해가지고 그때 어머니들한테 전화 엄청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보낸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냐 미국 대학교 가야 되는데 파업해서 선생님들 추천서 지금 안 써주고 있고 뭐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뭐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의 장점이 되게 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립학교 장점의 이유가 이제 뭐 teachers quality라든가 아니면은 선생님들 자체의 소속감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그런 디퍼런스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공립에서 뭐 이 선생님 가르치고 저 선생님 가르치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자체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공립은 가르치고 그게 이 스탠다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 스페셜티가 없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과에 누가 가르쳐도 뭐 그렇게 특이한 점이 없기 때문인 것 같고 사립학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장기 재직을 하시고 소속감과 애정을 가지고 더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왜 사립학교이어야인가?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학생들이 공립을 가던 우리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가던 우리 학생들은 international student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그 입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더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학생,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입장으로 더 따뜻한 케어와 그 다음에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수고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도 사립학교를 다니는 현지 캐네디언이나 아니면 뭐 1.5세, 2세들의 가족, 패밀리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멀티컬처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슈에 대한 그런 받아들이는 점들이 아무래도 그냥 누구나 이렇게 주소지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공립학교의 이제 학생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교 내의 이제 시스템 자체로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나 아니면 이런 케어해주는 부분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엄연히 다르고 사립학교가 훨씬 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게 뽑는 절차도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뭐 영어가 되나 안 되나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ESL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텨라 뭐 이런 내용이고 사립학교는 일단은 다수의 사립학교들
저희가 사립학교 중에서도 공립보다 못한 사립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사립학교의 장점이라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사립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학교들은 나중에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이제 좋은 사립학교들은 학생을 뽑을 때 이 학생이 이 클래스에서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이 클래스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하루를 지켜보잖아요. 네. 하루를 지켜보고 이 학생이 잘 적응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뽑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 표현을 갖다 하고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테스트 스코어를 내게끔 하고 또 이제 인터뷰라든가 각종 그 에세이 쓴 거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하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맞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증돼서 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려를 해주고 그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죠. 안 그러면 자기네가 잘못 뽑은 게 되니까.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엄청난 배려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성장하고 이렇게 커지는 건데 공립학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주소지대로 가는 거고 그냥 다 그냥 오퍼 주고 그냥 입학허가 가서 그냥 다 주고 돈 받으면 그리고 이제 그냥 다 오게끔 하는 거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틀리다. 필터링 시스템이 전혀 없으니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이 큰 차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럼 네 번째 베스트 뭐가 좋냐라는 부분은 오해를 재학생 퀄리티. 네 오해를 잠깐 살 수도 있지만 그 공립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들과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말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요. 처음부터 뭐 본 사람들은 그냥 오해 살 사람들은 다 오해 샀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컨셉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준 게 저희 컨셉이기 때문에. 돌직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는 다니는 애들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그 반대의 입장도 있어요. 뭐 크리스찬 학교라던가 뭐 앞에 뭐 크리스찬 이렇게 붙어 있는 학교거나 좀 그런 학교들 사립학교도 빼고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그 괜찮은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유지나 아니면은 돈 많은 애들이 다녀요. 그런데 공립학교는 이민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좀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어느 동네냐에 따라서 좀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동네, 잘 사는 동네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잘 사는 동네에 공립이 있고 잘 사는 동네에 사립학교에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사는 동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변에 있는 공립학교라든가 뭐 이런 비교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국에 캐나다에 이제 가서 뭐 재학생들끼리 뭐 얘기한다거나 또는 뭐 현지 애들이랑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이게 같이 수준이 좀 비슷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몇몇 학생들은 사실 저희한테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정말 자기와 이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츠포드에 있는 애들이니까 완전히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도 어머님 아버츠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음성 같은 데인데 충북 음성에 여기 서초에 다니는 애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있겠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도 댓글 달릴 수도 있겠네. 말한다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들 이제 보는 부분이가 뭐냐면 이제 단순 비교는 이거예요. 보통 이제 집안이 좋고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사립을 많이 고려를 하시고 이민을 오셨던 아니면 뭐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나 뭐 백인 분들, 캐네디언 분들, 뭐 커케이션들 많은데 실질적으로 캐나다 안에서도 캐네디언들도 여유롭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는 그런 집안의 자제분들은 다 사립학교를 갑니다. 실질적으로 웨스트밴이나 놀밴 같은 그런 부촌에서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비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가고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는 현지 미국인들의 수준과 캐나다에서 캐네디언들이 사립학교를 보내고 공립학교를 보내는 그 격차가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크다. 그런가요? 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0 정도의 이런 능력 중에서
미국에서는 약 한 7 정도 되면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사립학교를 보내는 분들은 8, 9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지 분들도 그런 더 하이 클래스들이 더 사립학교를 보내는 게 캐나다다라고 하면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제분들은 집안이 좋다라는 부분이 더 어찌 보면 충격적인 부분이고 팩트입니다. 자, 약간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자, 네 번째, 재학생. 우리 아이가 사립학교로 갔을 때 우리 학교 우리 클래스에 우리 아이의 클래스메이트 및 동문들이 수준이 공립학교에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환경이다라는 부분이 네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부분은 약간 이제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고 또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행정적인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캐나다의 공립학교를 다니다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미국 보딩 스쿨을 간다던가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이나 이런 대학을 갈 때 학교에서 서류들을 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천서인데요. 추천서 받는 뭐 주시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추천서 안 써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안 써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다가 뭐 이런 거를 요청해라 라고 하면 가게도 학교 와서 얘기를 하면 이 선생님 없다, 뭐 휴가 갔다, 아니면 뭐 다른 학교 갔다, 또는 Ministry of Education 거기 교육부에 온라인으로 신청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토스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뭐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성적표도 그렇죠. 성적표도 사실은 네, 트랜스크립트도 좀 발급해달라 그러면은 뭐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가라. 그냥 오프라인으로 한 번 주는 걸로 끝. 네. 뭐 이런 식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미국으로 이제 트랜스퍼 또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갈 때 사실은 공립보다 사립이 훨씬 낫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들어갈 때 캐나다 유학을 선택을 할 때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이대로 가는 거예요. 나이대로 가는데 약간 한국인 학생들이 좀 불리하게 이렇게 월반하게 됩니다. 6개월 빨리 가죠. 네, 6개월 빨리 가게 되죠. 한 학년 높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빨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럼 미국식으로 하면 이제 7학년까지 공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9학년으로 가죠. 8학년이 아니라 9학년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9학년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트랜스퍼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야, 최근 3년치 성적표 달라라고 하는데 이 중간 게 없는 거죠. 7학년 게. 네, 8학년. 8학년 게 없는 거군요. 8학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사립학교들은 사실은 나이대로 하는 학교도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어떤 학생을 이제 도와주면서 이걸 좀 얘기를 했죠. 네. 그 얘기를 했더니 다 조절을 해주는 게 이제 사립학교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립학교는 이제 한마디로 딱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립학교는 student first고요. 공립학교는 system first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통해서 캐나다 사립학교의 장점과 또 캐나다 조교학이 좋은데 어차피 조교학 하실 거면 더 좋은 환경에서 하시라라는 부분을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용 차이가 거의 없고, 그리고 공립이나 사립이나, 왜냐면 공립 돈 주고 하니까 그렇죠. 비용 차이가 거의 없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뭐냐면은 사립학교로 갈래요? 라고 하는데 다른 유학원들에서는 사립학교면은 뭐 굉장히 힘든 학교들만 나열을 해드려요. 나열을 하고 또 영주권 있어야 가는 뭐 요크하우스라든가 뭐 크로프턴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의지를 꺾죠. 꺾고 이제 공립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유학원장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도 사실 사립학교가 정말 많고요. 물론 미국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에 좋은 학교들도 많고요. 사실 많이 한국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블루 오션 같은 그런 정말 각 테마에 맞게 스페셜티가 있는 학교들도 되게 많습니다. 작고 탄탄한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네. 내가 여기 가봤는데 바로 여기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이런 학교들도 많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전화 주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